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영석입니다. 어, 45만 6천 명 정도 된답니다. 한국 부자라는 거는, 순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지신 분. 그래서 자산가는 순 금융자산 10억에서 100억까지 가지신 분. 고액자산가는 100억에서 300억까지 가지신 분. 지금 집하고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융자산. 그 다음에 초고액 자산가는 300억 이상 가지신 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쳤을 때 한 45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최근에 10%씩 이렇게 늘어나다가 조금 늘어나는 폭이 좀 줄었어요. 그건 아마 부동산 경기가 2023년도에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이제 수도권에 계시는데, 강남에 거의 50%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놀랍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별로 놀라운 건 아니고요. 대신에 강남을 제외하고 나면 어디에 가장 많느냐 그러면 여기 제일 많습니다. 대구하고 부산 쪽에 많습니다. 우리가 인천이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부산만큼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인천에 있는 부자보다는 부산에 있는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부산에는 유일하게 이제 아주 고액 그 초고가 주상복합이 분양이 되는 지역입니다. 울산에는 주상복합이 분양이 잘 안 돼요. 울산 분들이 소득이 훨씬 높아요. 그죠? 부산보다. 부산은 이제 소득이 없고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28만 5천 명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액자산가뿐이라는 거는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경남 제외하고 나면 사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47조라는데요. 놀라운 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고액 자산가분, 그러니까 300억 이상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자산의 상당 부분, 40%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대 99. 그러니까 상위 10%보다도 상위 1%의 자산이 더 빨리 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금융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최근에 원베일리가 60억이 9평, 30평형대가 60억에 거래된 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자산가 분들이 늘기 때문에 그게 맞는 부동산 상품을 맞춰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자산이 최근에 뭐 부동산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는 게 좀 줄어들었는데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외국의 자산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산가분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제가 통계로 본 중에 가장 적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 10% 정도 가지고 계세요. 자산가.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입니다. 어, 외국에서 오래 산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주식을 많이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산을 늘리는 데는. 어쨌든 자산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크다. 부동산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55에서 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상당히 큰 겁니다. 대신에 최근에는 이제 거주용 부동산,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중이 좀 크다. 그런데 물론 이거는 자산가 이야기고요. 고액 자산가나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거주용 부동산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거,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약해드리면 평균 한 10% 정도 는다는 말은 소득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고액 자산가들은 빨리 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강남에 계시고 말씀드렸듯이 초고액 자산가 분들이 자산이 빠르게 늘고 있다. 그 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도 외국과 다르게 한 55에서 60% 정도 되고 거주용 부동산이 최근에 자산 중에서는 상당히 큰 자산이 되고 있다.